Juby train,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 소개합니다. 봉보로 봉봉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고요.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백신 맞읍시다. 네. 자, 코너 끝에 방송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몽돌님께서 조금 전에 허리케인 데스크 할 때 무소속 의원이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월급은 그대로 나온다 그랬더니 국회의원님들 국민 세금 도둑질 해먹는 게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최진봉 교수님. 예. 오늘 쇼미더뉴스 첫 번째 뭐 보여줄 거예요? 송영길 발끈입니다. 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예. 예. 경선 일정 이미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좀 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원총회가 사실 139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회의 시간이 3시간 반을 했습니다. 의원총회를? 예, 의원총회가. 그래서 경론이 오갔고요. 뭐 양측에서 그러니까 경선을 일정대로 하자, 아니면 연기하자, 양측에 2명씩 나와서 대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유 토론을 했는데 3시간 반 동안 경론이 오갔습니다. 네. 뭐 연기하자는 쪽의 입장은 일단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니 연기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대로 가야 된다는 원칙을 위반하면 민주당에는 지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예. 2개월 연기한다고 한들 컨벤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라고 얘기하지만 지난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보면 코로나 안에서도 충분히 흥행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원래 최고위원회에서 표결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됐습니다만 최고위원들 의견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5대3. 그러니까 그대로 가자가 5. 그래요? 연기하자가 3.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표결을 어제 했답니까? 그냥 최고위원회에서요. 최고위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의총에서는 안 했어요. 의원총회에서는 표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의원총회는 의견 수렴만 하는 그렇죠. 걸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표결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쪽에서 연기하자고 하는 쪽에서 연판장 돌렸잖아요. 네. 그리고 당무위원회를 열어달라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원 단계에 보면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연기를 논의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당무위원회가 원래 여는 방법이 첫째는 대표가 열게 할 때 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재적 의원들의 3분의 1이 동의를 하면 대표가 반대를 하더라도 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명을 33분의 1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 되니까 25일로 연기를 해놨는데 명목은 이렇습니다. 경선 일정은 현재 진행대로 한다. 다만 25일 날 대선 기획단의 의견을 듣고 그 말은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는 연기하자는 쪽에 주장하는 것처럼 2개월 연기했을 때 컨벤션 효과가 많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5일 날 최종 결정하겠다고 지금 발표하는 상태입니다. 25일이면 이제 모레인데. 예. 그 송영길 대표가 이제 발끈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저희가 요 컷을 좀 준비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최고위의 권한도 아니죠. 당원 단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따지자면 그러면 전당원 투표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논리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했죠. 아니 당 대표를 왜 뽑았습니까? 당 대표가 이 부칙으로 가는 즉 180일 전에 선출해야만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했고 단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권은 그래도 당 대표와 지도부한테 있는 것이지 그것조차도 당무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당 대표의 존재 의미는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지도력이 지금 네. 이 사안을 기준으로 해서 흔들릴 수도 이게 있는 거 뭐 아닙니까? 들으셨던 것 마냥 송영길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얘기고 당대표를 그러면 나를 왜 뽑았느냐 이렇게 이제 발끈한 거예요. 여기에 사실상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진봉 우리 봉보로봉 교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고 뉴스공장에서도 밝혔듯이 지금 25일로 연기한 것은 일종의 이 3쿠션입니다. 그러니까 거칠 과정은 최대한 거치되 이미 결정은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선은 예정대로 원래대로 하는데 이걸 그냥
강행을 해버리면 이낙연 전 대표계 그리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계가 상당히 또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만큼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대표가 판단하겠다. 그런데 상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강훈식 의원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 지도부 내에서는 결정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 결정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25일까지 이렇게 좀 유연한 이 중간에 이제 절충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단계를 이제 3 쿠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네. 2단계 거쳐봐야 네. 된다. 당구 잘 치세요? 좋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 치시냐고. 좋아합니다. 여보세요. 자, 지금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표결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어때요? 그 봉보로봉 교수님 생각은 민주당 경선 연기 해야 되는 거에 좋은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에 좋은 거예요? 저는 안 해야 연기하면 안 된다고 일정대로 봅니다. 당원대로 일정대로 가야 된다. 예, 왜요? 이게요. 왜냐하면 국민을 일단 대선 전체 판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연기하자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제 분들은 이제 아직까지 지지율이 좀 뒤처지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입장에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국민들이 과연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결정했을 때 민주당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판단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대선 승리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본다고 하면 원칙을 깨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움이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이미 보고요. 2번이나 그 원칙을 깼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잘하시면 총선 때 비례정당 안 만들기로 했다고 만들었죠. 그리고 4.7 재보궐 선거에서 잘하시는 것처럼 후보 안 내기로 돼 있는데 서울 당원당규 부산시장 바꿔가지고 예. 안 내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또 바뀌었던 바꿔서 거고. 냈죠. 이번에 이러니까 또 만약에 바꾸면 세 번째 바꾸는 세 번째입니다. 거니까. 그럼 국민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원칙도 바꾸는 이것도 네. 작년에 만든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만들 때도요. 이거 왜 181전을 왜 만든 거예요? 왜 취지가? 그러냐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후보들이 합의해서 정했어요. 경선 일자를. 그러니까 너무 유불리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아예 이거를 당원 단계 못을 박자. 왜냐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히면 후발주자나 아니면 지지율이 좀 밀리는 분들은 당연히 더 오래 경선을 하자고 하지 그러면 않겠습니까? 이거 만든 지가 1년밖에 안 된 1년밖에 거고. 안 됐어요. 당원당. 이해찬 대표 임기 네. 거의 막바지에 만들었는데 네. 최진봉 교수님 말씀대로 2017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경선 좀 연기합시다. 네. 근데 그때는 왜냐하면 당헌 당규였고 후보자 간에 합의만 하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과는 이제 상황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180이 그래서 그래서 만들어진 만들어진 거예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1년도 안 됐는데 다시 또 후보들 간에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연기하자고 하면 예.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대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예. 하여튼 이제 당원대로 가야 된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사정 이제 처음 알았네 오늘 저 그러니까 같은 거. 차라리 고칠 거면 최진봉 우리 봉 교수님 말씀대로 지난해 연말 정도에 네. 이게 이제 무르익기 전에 좀 바꾸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했더라면 더 나을 뻔했죠. 알겠어요. 봉 교수님 예. 사탕 이따 드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네. 최진봉 교수한테도 이제 물어봤는데 배종찬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선 연기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19일, 20일 이 경선 연기, 더불어민주당 경선 연기와 관련해서 아니 여론조사 말고. 제 얘기죠. 네. 저도 원래대로 가야죠. 왜? 이건 왜 그런지 하면은 경선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원뿐만 아니라 지지층 그리고 국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은 원래대로 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선거 교과서를 보더라도 경선 시기 때문에 흥행한다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러니까 연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시죠. 그러니까 간결하게. 예, 요거는 짧게만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내용과 그다음에 경선 방식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2002년 민주당 경선 때도 전국 순회를 하다 보니까 이때 노무현 대통령의 감동의 울림이 있잖아요. 네. 아 그러면 마누라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게 노무현이라고 하는 스타를 탄생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07년 때도 보면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보다 먼저 선출됐어요. 그리고 2012년에도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먼저 선출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네. 경선 연기는 반대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반대 입장이라고 해서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뭐냐 이거예요. 최진봉 교수는 연기하면 안 된다. 예, 예. 원칙대로 가야 된다는 거고. 저는 배 소장님은. 데이터가 원래대로 가라는 거죠. 예. 알겠어요. 네. 다 하셨어요? 네. 자, 그 이 여론조사가 이제 하여튼 여론조사 결과 얘기를 아까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 쏙 뽑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절반이 넘는 51.2%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 시기로 현행대로 가라. 9월 선출을 응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여론조사 결과 최 교수님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민주당 지지층도 이게 원칙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원칙과 기준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예. 이번 대선은 제가 볼 때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면서 상당히 컨벤션 효과가 일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이런 모습으로 자꾸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면요.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예. 그게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이라고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듣는 걸로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 소장님,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뭐 보여줄 거예요? X파일 파장입니다. 뭐 X파일, 뭐 눈만 뜨면 X파일이에요. 네. 예. 어제 그 파일 어디 갔습니까? 가방 안에 넣어놨어요. 그건 X파일이 아니고 제 네. 피아노 악보였다니까요. 예. 자, X파일 논란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오늘 입을 열었어요. 네. 강경한 이 모드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X파일이 불거졌을 때는 만 하더라도 일단 이상록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관련 대응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랬었죠. 강경하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런 입장이 예, 나왔어요. 예. 대응 안 그런데 하겠다고. 완전히 이제 국면이 전환돼서 이거 불법 문건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통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불법 문건이라면 자시하지 않겠다. 우리 지지층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강경한 모드로 돌변을 했습니다. 어제는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강경하게 나왔다 네. 이런 얘기요. 보니까 그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한마디 했더라고. 그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사찰을 항상 해왔던 사람인데 이걸 X파일을 불법 사찰을 운운한다는 거는 검증을 피해가려는 자세 아니냐,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오늘 무대응으로 이제 일관하겠다던 기조에서 이 돌연 강경으로 돌아선 이유를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볼까요? 일단 이렇게 보여요. 만약 무대응으로 하게 되면 이 파일 안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인터뷰할 때 우리 최일규 앵커도 기자하시면서 상대방이 어디 가서 물어보는데 no comment 하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대체적으로 긍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대응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이 대응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파일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나 의혹들이 사실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태세로 바꾸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파일의 내용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예컨대 이런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본인에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작전을 바꾼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까 홍준표 의원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도 나도 X파일 봤다. 피해갈 수 없을 거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견제글을 날렸어요. 그 정면 돌파라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를 한 셈인데 그래서 이제 견제구일 수도 있는데 이런 X파일과 유사한 형태의 상황을 이재명 지사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많이 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기도 하고.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스캔들이나 의혹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본인 스스로 해명하기도 하고 재판장에 가서 해명을 하기도 하고 소명을 하기도 하고 또 선거 때 이게 불거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또 이재명 지사도 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이 의혹들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일종의 조언 겸 견제구를 던진 건 피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정면 승부하고 다 소명하라. 근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네네. 피할 수가 없다 의혹이 한번 나오면. 근데 이 여권 내에서 이 약간 반 이재명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무슨 자기나 일을 열심히 잘하면 되지, 자기 일 잘하면 되지 왜 다른 당의 다른 쪽의 경쟁 후보에게 조언까지 하시나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성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제 갑자기 나 X파일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에는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지금 의미를 좀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X파일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송 대표는. 파일이라 그랬지. 그냥 파일이라고 네.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자꾸 지금 X파일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X파일이라고 하면 마치 뭔가 좀 공작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그렇든 안 그렇든. X파일이라는 얘기는 송 대표가 그 파일 얘기하기 하루 전날에 네. 주간조선의 신지호 네. 평론가가
칼럼을 썼다며요. 그러니까요. 어디 야당 국회의원 방에 가가지고 그 네. 엑스파일 본 적이 있다. 본 적이 있다. 그래서 파일이 맞고요.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가 이상해지다 보니까 마치 이게 뭐 기관이 나서가지고 뭘 조사한 것처럼 자꾸 몰고 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송 대표는 파일이 있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엑스파일이라는 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선거 때 되면 지금도요. 송영길 대표 얘기하는 그 파일 말고도요. 여의도에 가면요. 엄청나게 많은 다른 버전의 파일이 돌아다닙니다. 그게 야당에서 만든 거 있고 여당에서 만든 것도 있고요. 또 누가 만든 것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장성철 수장이 얘기한 파일도요. 제가 볼 때 송 대표가 알고 있는 그 파일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사실은.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선거 때 되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대 후보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 모집 안 하겠습니까? 또 제보는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언론사도 제보 들어가지만요. 국회의원들한테 제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걸 파일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얘기했던 것은 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제보들이나 정보들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였고 이거는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 지사나 아니면 다른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총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안 하겠습니까? 네.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파일이 있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현 장성철 수장이 밝히고 있는 이 파일이 마치 공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몰고 가는 야당의 그 태도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파일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마치 뭐 정부기관이 동원돼서 한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 송 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그 검증에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이제 오늘 그 윤석열 배우자 검증에 대해서 조국 수사보다도 더 심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일 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건 잘 모르겠고요. 지금 재판 중이니까.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대권 후보잖아요. 지금 대선에 나가겠다고 이미 거의 선언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가족에 관련된 걸 조사해야지 안 해야 됩니까? 저는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사법적 처리를 받고 말고도 검사해야 되지만요. 윤리적으로도 대통령 부인이나 또는 대통령이 될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장모라고 하는 분이 혼자 이제 풀려났잖아요. 무혐의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 처벌받고 그 당시 윤석열 총장, 전 검찰은 검찰에 고위직에 있었어요. 그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의문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온 가족을 다 털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기준으로 해야죠.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비판을 했으면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대권 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에 대해서도 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거죠? 또 쿠팡이야. 예, 쿠팡이 지금 덕평 물류센터 화재 연관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갑질로 또 지금 네.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삼중고입니다. 일단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덕평 이천 물류센터 화재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런 또 문제도 있었고요. 또 이 화재 전후를 통해서 이제 김범석 이사회 의장 쿠팡의 대표죠. 그런데 사임을 했다. 그러니까 국내 등기 이사를 사임함으로써 좀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이게 네.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계속 줄곧 문제가 되어왔던 택배 문제, 택배 가로사 문제. 쿠팡은 왜 이 부분에 더 적극적이지 못했는지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이제 쿠팡 이츠의 갑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구매자가 튀김 새우튀김 3마리를 주문을 했다가 이제 2마리를 먹고 1마리가 잘 안 익었다.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다음날 그러니까요. 보니까 색깔이 변했으니까 환불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이제 항의를 하고 했는데 식당 점주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이미 많이 드시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쿠팡 이츠의 이 구매자가 또 전액을 환불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 이츠에서는 점주에 연락을 해서 이거 잘못된 거다. 다 이 사과 전화를 빨리 하시라는데 이분이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알았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이른바 쿠팡 이 이미지가 지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삼중고 예,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유튜브로 700명에 딱 육박하다가 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699명까지 들어오셨는데 네. 한 분만 더 들어오셨으면 700을 고지를 넘는 거였는데 안타깝습니다. 혹시 이게 한계를 이렇게 더 넘어가지 못하도록 근데 배 소장이 최진봉 교수 얘기할 때는 막 올라갔었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있었거든 얘기 들으면서도 배 소장님한테 조금 저 떨어지는 이제 경향이 있어요. 입 다물고 있을게요. 립싱크로 할게요. 아니죠. 더 열심히 하셔야지 올려주셔야지. 네, 화이팅. 그리고 저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 뭐 통쾌하다 뭐 좋다 뭐 이런 문자들 많이들 좀 보내주고 감사합니다. 계십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래퍼 같아요. 래퍼. 워낙 래퍼잖아요. 네, 지금도 시사 래퍼입니다. 유튜브에서 박일권님께서 래퍼 준봉. 저기요 배 소장님 유튜브 그런 건 제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만 신경 써주세요. 예. 네. 자, 최 교수님 예. 화재가 난 그 물류센터 덕평의 쿠팡 물류센터 직원들한테 퇴사 압박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노조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명 덕평 난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덕평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센터로 가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예. 724명. 오, 청취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네. 그래서 덕평에 일했던 분들이 이제 다른 물류센터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물류센터에 있던 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예. 이분들이 이제 실적이나 아니면 얼마나 많이 분류를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돈을 또 따로따로 지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있는 분들도 불편하고 예. 가는 분들은 또 괜히 다른 사람 일하는 데 가서 본인이 피해를 입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논란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휴가 보내주시고요. 휴가 보내고 나서 임금 다 제대로 주세요. 예. 왜냐하면 본인들 잘못으로 불이 났잖아요. 이분들 일하고 싶지 않아서 일하는 겁니까? 대체 쿠팡이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좋습니다. 자, 그 배 소장님 그리고 소비자들의 이제 쿠팡 탈퇴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인터넷에 이제 해시태그를 달게 되거든요. 우리가 우물정처럼 생긴 것인데 이 해시태그는 다른 쪽에 이제 공유한다, 전파를 한다 이런 의미인데 쿠팡 탈퇴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해시태그. 해시태그가 중요한 거예요? 네네. 오. 우물정자 이렇게 기울어진 예. 표시를 하게 되는 건데 그 밑줄 몇 개 쳐요? 치지 마세요, 너는. 왜 안 쳐요? 그냥요. 그냥요? 해시태그가 중요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퀴즈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말씀드리는 순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778명까지. 와. 800명도 가겠네요. 요번은 저 배 소장 얘기할 때 많이 들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쿠팡의 여러 논란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SNS에서는 이것을 달고 쿠팡 탈퇴를 인정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뚱커벨 네. 공정하게 힌트 주세요. 네, SNS상에 이제 우물정자 약간 기울어진 것처럼 생긴 공유 문자가 되는데요. 봉 교수님, 예. 박씨 태그나 김씨 태그는 아니죠? 해시라고 하죠. 네. 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소개해 주세요. 한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 젤, 선크림을,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 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 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넥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신영 청취자가 유튜브로 힌트가 그게 뭡니까?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